오늘 준비한 두 번째 사연 들어가겠습니다. 이분은 여자분이시고 40대 초반의 여자분이십니다. 신주희 변호사님께 사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여자 사람입니다. 이혼은 이미 결심한 상태인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혜로운 지혜감님들께 SOS를 보냅니다. 남편과는 결혼한 지 이제 막 10년입니다. 아이는 막 초등학교에 들어갔고요. 생각해보니 예전에 딴지일보가 있었던 대학로 근처에서 연애도 하고 그쪽 카페도 가보고 했는데 갑자기 막 생각나고 그러네요. 저희 부부가 일을 대학로에서 했거든요. 대학로 쪽에서 안 팔리는 배우도 했다가 스텝 일도 했다가 그렇게 서로 고생하는 거 보고 무대에서 서로 호흡도 맞춰보고 하다가 어떻게 진짜 호흡을 맞추게 되었네요. 아, 그럼 두 분 다 이제 배우셨던 거군요? 네. 연극 배우?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쪽 바닥이 빈부격차가 꽤 심해요. 정말 평생 놀고 먹어도 되는 집안에서 편하게 무대에 서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저희 남편 같은 흙수저도 있고 물론 빈이 훨씬 많은 바닥이지만 저는 운 좋게 집이 좀 사는 편이라 뻔히 저희 둘 사정을 아는 아버지가 결혼할 때 집을 사주셨어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여자가 100% 집을 사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걸로 저희 아버지가 티를 낸 적도 없고 저희 남편은 매우 고마워했어요. 참고로 부동산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아파트 살 곳을 정한 사람은 오롯이 남편이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후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둘 다 이 바닥에서 좀 비실비실 하면서 나이를 먹다 보니 이제 진짜 떠나야겠다 싶더라고요. 애 낳으니까 이대로 가다가 정말 생활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애를 낳고는 일을 쉬고 남편은 어떻게든 이 바닥에서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작지만 주인공 역할도 하고 그러다가 애가 좀 큰 다음에 제가 보험도 하고 강사일도 하고 부끄럽지만 유튜버 같은 것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하다가 의외로 제가 잘하는 걸 찾았습니다. 쇼 호스트 일입니다. 이거 쉽지 않지 않나요? 이런 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재능이 있으셔가지고 뭐 실제로 이제 연기도 많이 하시고 해서 웃긴 게 제 벌이가 좀 괜찮아지다 보니 거꾸로 우리 사이가 나빠지는 느낌이랄까요? 제가 벌이가 없고 남편이 근근히 벌고 그러면서 부모님께 돈을 받을 때는 그래도 웃을 일이 많았었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집을 나가는 일이 잦다 보니 어느새 남편 불만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처럼 쇼호스트 일을 하는 사람은 그냥 그때그때 부르면 바로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가야 할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 남편 공연 연습 일에도 좀 지장이 있고 처음엔 어떻게 해결하다가 제 일이 많아지고 시간을 좀 잘 못 맞추는 일이 생기다 보니 어느 날 싸움이 빵 하고 터졌습니다. 그때 별별 유치한 말들이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도 부끄러운데 싸우다 보니 집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싸우다 보면 나오죠. 이 집은 완전히 저희 아버지가 100% 돈을 내서 산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나가라고 해서 열받은 김에 이거 내 집인데 왜 내가 나가냐, 네가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부동산도 다 알아보고 이 집을 선택해서 지금 몇 억이 뛴 거냐, 장인 어른도 나 때문에 돈 버는 거 아니냐 그러더군요. 나가는데 난 내 목 받고 나가겠다고. 여튼 되게 유치한데 이렇게 싸우다가 남편이 진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2개월째 연락이 없습니다. 나가라고 진짜 나간 남편도 그렇지만 그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을 안 한 저도 좀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깔끔하게 이혼을 할 생각입니다. 정말 좋아했지만 살다 보니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하고 우리 가족 일을 생각하지 않는 남편에게,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위한 앞날은 1도 생각하지 않는 남편에게 정이 떨어졌어요. 반대로 전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하며 살다 보니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감도 생겼고요. 제일 고민인 건 양육권과 집 문제인데요. 10년을 살았지만 처음에 이 집을 살 때 100% 저희 아버지 돈으로 샀고 명의는 제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초반에는 저와 친정에서 애를 주로 키웠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부터 남편과 시어머니가 거의 아이를 키우는 일이 많았는데 양육권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7, 8년 정도는 남편이 근근히 버는 돈과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살았는데 저희 부모님이 물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시긴 했습니다. 한 2년 정도는 제가 거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적용될지 몰라서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이 전화하지 않는 이상 절대 전화를 먼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지혜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결혼해서 왜 안 싸워? 돈 문제 특히 이런 걸로. 근데 남편이 싸우다가 집을 나갔는데 2개월째 바로 2개월째 안 들어오는 경우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처음에 딱 보고 뭐야 여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잠깐 하긴 했는데 어쨌든 자존감이 되게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사연자분이 뭐 100% 이거 내가 이게 다 했고 우리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남편분은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본인도 딱히 뭐라 말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제 돈도 아내가 더 잘 벌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마지막 자존심마저 좀 무시당하는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을까. 남편분도 2개월째 나가서 이렇게 바로 연락이 없다는 거는 이혼할 생각이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혼을 생각하고 나간 게 아닐까. 근데 일단 저는 솔직히 아내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도 그 전적으로 경제력이 여자 쪽에서 월등했고 남자 쪽에서 그냥 양복만 가지고 집에 들어온 셈이었거든요. 제 친구 차에, 제 친구 명의의 집에 뭐 다. 그래서 남편과 얘기를 하다가 남편이 어디 간다 그래서 내 차 타고 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남편은 거기에 굉장히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내 차라는 말을 꺼내서 결혼했으니까 우리 차라고 해야 되는데 내 친구는 내 차 타고 가. 내 차? 그걸로 싸웠다는 거예요. 너무 그건 약간 멘탈이 개복치 아니에요? 이분이 지금 내 집인데 왜 내가 나가냐 이런 말 해요. 저는 상처받는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럼요. 내 차 타고 가 이런 말도 기분 나쁠 수 있다. 근데 내 집인데 왜 내가 나가? 네가 나가? 와, 내 집? 아니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네 집 내 집이 어디 있습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남편이 시댁에서 집 다 해왔다고 여자한테 내 집인데 내가 나가 네가 나가 이러면 이 남자 죽일 놈 됐지. 나 이건 동등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저는 10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한 번 싸우고 그냥 나가서 바로 서로 연락 두절됐다는 게 조금 약간 이상해가지고. 아니야. 그러니까 그동안 쌓아온 싸운 게 게 너무 많지. 많아서. 아니 어쨌거나 자기 일만 일인 거야? 그 동안에는 친정 어머니와 자신이 전적으로 많이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자기가 일을 많이 한 뒤로는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전적으로 아이를 담당하는 일을 하면서 아이도 많이 컸을 거 아니에요. 네, 주변분이 뭐 돈을 잘 못 번다고 해서 집에서 뭐 놀고 가산을 탕진하고 막 이랬던 게 아니잖아요. 또 아이도 잘 봐왔고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내가 돈을 못 번다는 이유로 너무 무시당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남편분이. 네. 아내가 남편분 도박을 했어 뭘 했어. 바람 폈어.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비즈니스에만 올인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네. 사연을 주신 네. 40대 초반의 여성분을 전적으로 편을 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니 이 사연자의 남편 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지원을 줬으면 여자가 딱 어깨 펴고 사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견딜 자신이 없는 자가 이런데 장가를 가서 그런 약한 멘탈로 혼인 생활을 유지하겠다? 이런 마음먹은 자체가 매우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저는 왜 이 사연 주신 분이 비난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이게 처음에 100% 여자 쪽 아버님이 도와주셔서 비용을 대주셔서 집을 샀고 명의도 지금 우리 사연자분에게 네.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그래도 이제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재산 분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남편 쪽에서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재산 분할 왜 합니까? 명의도 돼 있는데. 진짜 법적으로는 이혼할 필요가 어떤가요? 이런 없어요, 경우에. 네, 아, 아파트 살고 남편분이- 남편이 저겠다고 하는 것은 뭐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뭐 가끔 이제 저도 뭐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가끔 하기도 한대요. 내로남불이시네요. 네. 당연하죠. 제가 하면 너무 로맨스. 뻔뻔해. 만약에 소송을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요 집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이 좀 어떻게 될까요? 뭐 재산 분할 대상이 되겠죠. 다만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50%라는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게 실무 감으로 보면 이게 그래도 한 30% 정도는 되지. 맥시멈인가요, 그게? 40%. 40% 40% 이상은 뭐 절대로 안 될 것이고 절대로 하기는 그렇지만 뭐 쉽지 않고 집값의 40% 정도. 그러니까 그죠? 최대 40%.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지금 이거 뭐 아버지가 100% 해준 거고 명의도 내 명이다라고 해서 이건 마치 이제 이 전체를 다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인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그건 어렵다. 저는 근데 아무튼 네.
이 사연자분이 알게 모르게 너무 남편을 무시했다라는 게 드러나는 게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여자가 100% 돈을 내서 집을 사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뭐 지금도 드뭅니다. 맞아요. 아버님의 돈으로 집을 샀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남편에게 그동안 은연중에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아지기 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너무나 10년간 지속되지 않았을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차 타고 갔다 와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나오는 말처럼 부지불식간에 우리 아버지가 집 사준 거잖아 라는 그런 것이 계속 은연중에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남편분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제 뭐 그런 면에서 항상 고맙게 생각했는데 자꾸 얘기하면 고마움도 없어지거든요. 고마운 일도요 계속 하고 고마워요라고 말하면은 좀 솔직히 좀 지긋지긋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남편은 돈을 많이 벌어오고 집을 사든가 그런 아내의 태도에 견딜만한 멘탈을 갖추든가 둘 중에 하나 갖춰야 되는 거죠. 어따 대고 뭐 언짢아해. 당신 언짢아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아. 어디다 대고 얹잖아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돈을 벌든가 멘탈을 키우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번 회차에 욕 많이 먹으실 것 같은데. 신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사연자분이 남편분을 무시했을 가능성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아내분이 집도 이쪽에서 해왔고 계속 둘이 힘들게 생계 살다가 어려운 일 겪다가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이것저것 이 보험, 강사 막 닥치는 대로 유튜버 막 이제 어쨌든 생계 전선에 뛰어든 거예요. 그러다가 쇼스트일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일을 한참 해야 되는데 뭐 그때그때 스케줄 맞게 나 지금 나가야 돼 이러다 보니까 남편분이랑 스케줄이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충분히 이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한 부분은 있지만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간다는 거죠. 이 남자가 나랑 결혼해서 아이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뭔가를 진짜 몸바쳐서 뭘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만 좀 이렇게 해왔다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사실 너는 배우 하겠다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 약간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 심정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남자가 집을 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자가 수입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가면서 대우받고 싶다. 그게 오히려 더 모욕적이지 않나요? 김서방 자네가 아무것도 안 해야지 우린 솔솔 길게. 아니 자기 장모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듣고 있으면 그럴싸하지 않아요? 변호사는 변호사다. 아니 근데 또 최근 들어서는 남편분하고 시어머니가 또 거의 아이를 키우는 일이 또 많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또 남편 쪽에서도 아니 애는 내가 지금까지 다 키웠는데 얘가 애를 데려가야겠다 막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양육권을 남편이 가져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경제적인 상황상. 그런 것도 그렇지만 네. 사실 이렇게 소송으로 가면은 아이의 현재 양육 상황을 제일 중요하게 보거든요. 현재 양육 상황을 변경시킬 정도로 아이의 복리에 크게 이득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은 현재 양육 상황을 변경시키기가 어렵죠. 웬만하면 현상을 유지하고 네. 이걸 바꿀 만한 뭔가 특별 사정이 있는지를 보고 그렇죠. 하는 게 국룰입니다. 네. 일단 그러면은 세 분은 이혼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글쎄요 이혼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남편분이 잘못을 했다는 게 아니라 남편분과 이 사연자분이 계속 붙어 있으면은 사연자분은 은연중에 남편을 계속 무시할 거고 이 남편분도 10년 동안 이 쌓여온 그런 자격지심이라든지 자존심에 상처가 받았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쉽게 털어내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아이에게도 너무 좋지 않다. 서로를 위해서 갈라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시점에서는 네. 네. 저는 이혼 자체는 크 반대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재산 분할의 면에 있어서는 내 명의라는 것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눠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 사연자분이 좀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10년 살았으면 전후회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굉장히 애정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애정이 없는 게 예전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참고로 저는 남편이 전화하지 않는 이상 절대 전화를 먼저 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둘이 싸우고 집 나가고 연락 안 돼서 2개월이 끊어진 이 상황 때문에 더 괘씸한 상황인 거지. 그래서 내가 내 재산이고 내 집이고 못 준다. 이런 마음이 더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이전부터 막 그랬었다기보다는. 왜냐면 이전부터 이랬으면은 10년을 살았는데 진작에 뭔가 사단이 날라면 낫겠죠. 왜냐면 둘 다 돈이 못 벌 텐데. 남자분이 많이 맞춰줬다니까요. 그럴 수 있죠. 100%를 3번이나 얘기했어. 여자가 100% 집을 사는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100% 저희 아버지 돈으로 샀고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짧은 글에 3번을 얘기할 정도면
지금 남자분에게는 거의 한 3천억 번 정도 얘기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몰라. 남자분이 또 막 이게 배우 하셨다고 하는데 같이 배우 해가지고 남자분이 막 되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막 이랬으면 100%든 뭐 200%든 1000%든 그냥 아 그래 장인어른한테 너무 감사하지 내가 이거 해서 다 갚을 거야 막 이러면서 사람이 또 여유로워진 마음도 넓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분은 또 계속 이렇게 쪼들리면서 살았기 맞아요. 때문에 더 뭔가 작아지고 막 그런 게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게 이번에 폭발을 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상황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사연자분께서 뭐 미안한 거 하나도 없다고 우리 사연자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이를 위해서 뭐 아니면 내가 진짜 앞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남편분에게 조금만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집으로 좀 들어와라라고 하면 바로 들어올 것 같긴 해요. 아니 이 사연자분이 솔직히 얄미운 게 남편이 마지막으로 아파트 탈 곳을 정했다라고 이게 후환이 된대. 아니 무슨 후환이야. 어차피 나눈다니까. 누가 정했든. 이게 무슨 후환이 돼. 어머나 난 진짜 너무 얄미워. 그냥 50% 뺏어오고 싶다 진짜. 아우, 무조건 50% 뺏어오고 싶다. 이 남편 측 아내 측 어떻게 후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 후환 맞죠. 후환을 후환이라 그러고 내 차를 내 차라 그러고 내 아파트를 내 아파트 그러는 게 그게 왜 잘못입니까? 난 남편 입장을 정말 충분히 대변하고 싶은 게 50% 재산분할 가져오면 새 출발하면 더 좋아? 더 좋아? 자, 사연자분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될지 이제 판단이 서셨죠? 시부모가 아파트를 100% 해가지고 사온 경우에 내가 한 30-40% 받을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오히려 해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보면은 여자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기여도가 더 인정되어야 된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몇 번 넣은 걸 가지고 저희 고객님에 대한 대한치 모욕입니다. 벌써 고객님. 됐어 이미. 거리가 괜찮아지면 서로 사이가 나빠졌다는 거 보면은 그 전까지는 괜찮았던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서 자격지심이 든 거죠. 수컷의 마음이 좀 아는데요. 내가 돈 또 못 벌어오지 그러니까 그냥 쫄리는 거야. 쫄리면 돼지시던가. 그게 국룰입니다. 참. 이제 사연자분의 편을 듣는 건 아니지만 우리 남편분이 내가 부동산 다 알아보고 이 집을 선택해서 지금 몇 억이 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거고 우리 사연자분도 아 걔가 그 고른 게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후환이 됐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대한민국에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했을 때 집값 몇 억 안 뛴 부동산 없습니다. 그냥 다 같이 뛰었기 때문에 이거는 남편분이 잘 골라서 뛴 게 아니라 시기가 그냥 잘 그렇게 맞았기 때문에 벌써 3대1로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상당한 정도에 나갈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재산 분할을 받아서 이혼을 하는 게 남편 인생에 굉장히 호재다. 제2의 인생을 할 수 있다. 인생의 전성기 지금부터. 아니 몇 억 땡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호재다라는 단어 댓글로 욕먹을 단어입니다. 괜찮아. 우리 남편분 언제든지 기표하고 사십시오. 왜 기죽어? 그러니까. 기표고 당당하게 딱 재산 땡겨갖고 나갑시다. 그런 맥락이라면 사실 진짜 두 분이 깔끔하게 이혼하시고 하는 게 맞는데 서로 이제 윈윈. 저는 좀 더 근본적인 걸로 이분들이 이혼을 해야 되나? 이혼할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뭐 이유가 없다고요? 돈을 지키고 이런 걸 떠나서 네. 그냥 뭐 지금까지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 노력하고 뭐 하고 그런데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 나갔나 그죠? 혹시 말고 네, 이게 저도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사실 그 전에 물론 뭐 어떤 일도 있었는지 사연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빵 싸움이 터졌다고 본인 입으로도 빵 터졌다고 했잖아요. 이게 큰 사건이었는데 이게 되게 감정적으로 지금 격앙된 상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남편이 야 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너 나가 이러면서 이제 집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내 집인데 왜 나가? 이러면 유치하지만 되게 감정이 서로 상하거든.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본 것처럼 아직까지 나도 전화 안 했고 남편도 2개월째 안 들어오고 있다. 이것도 빡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한테 연락을 안 하고 집에도 안 겨들어와? 남편 입장에서는 너 나한테 연락도 안 해? 아마 이러고 있겠죠? 남편이 전화하지 않는 이상 절대 전화를 먼저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한 거 보니까 2달이 지났지만 감정이 격앙된 상태인 거예요. 되게 가라앉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감정을 사실 가라앉히고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뭐 서로를 위해서 이혼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은 변화가 없긴 한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누가 먼저 이제 숙이고 연락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사연자분이 먼저 연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그림이 훨씬 좋죠. 왜냐면 이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나는 돈도 못 버는데 결혼할 때 돈도 한 푼 못 태우고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뭐 남녀가 아니라 그냥 똑같은 동등한 인간으로 놓고 맞아. 봤을 때도 네, 쫄린 입장입니다. 네, 좀 쫄릴 것 같아요. 그쵸. 남편분이 많이. 네. 안 쫄리는 사람이 한 번 이렇게 신호해주면 뭐. 그쵸. 그치. 뭔가 좀 더 베푸는 거는 좀 더 이제 여유 있는 쪽에서 이렇게 베푸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말씀 조심하셔야 되겠다. 그 손을 내밀어도 이제 그만 들어와 내 집으로. 계속 씀으로써 이걸 희화화하는 것도 그에 대해서 막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될 수가 있죠. 야, 내 집이 얼른 들어와. 내 걸 내거라 그랬는데 뭐 언짢냐? 우리 아빠 돈으로 산 집으로. 그러니까. 100%. 100%. 100% 그러니까. 네가 고른 집으로 뭐 이렇게. 사실 서로 네 집이네 내 집이네 하면서 싸울 때 뭐 서로 감정은 상했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연자분도. 남편분은 진짜 사연자분 말대로 장인어른이 해준 집이고 뭐 100% 뭐 해줬다고 치고 거기 이렇게 살고 자기가 또 이제 그동안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랬는데 그 집에서 사실 쫓겨난 거나 다름없이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렇죠? 먼저 손 내밀 사람은 누군지 답은 나와 있다. 그리고 남편도 여기서 꼭 못 쫄린다고 그 연락 올 때까지 이렇게 있지 말고 그냥 툭 들어와서 야, 네 집에 좀 더 살자. 이렇게 해도 되죠. 야, 장인어른이 100% 해주니까 난 되게 편하다. 야, 부끄럽지만 네가 사인이 오면 들어가려고 했지만 사인이 워낙 안 오길래 내가 들어왔다. 네 집에 이 좀 더 정도의 살자. 멘탈이면 진짜 세상 살기 편한 네, 거죠. 그러면 네, 이렇게 아니, 집을 나가지도 나가지도 않아. 아니 근데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혼을 하는데 시부모님 쪽에서 그 전세금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 친구가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나도 생각 없는 척하니까 편하더라고. 그게 좋아. 그게 삶의 지혜고. 네. 이것밖에 안 해주시는 태도가 있어야지. 아니 내 친구는 애 낳았다고 벤츠를 사줬는데 시아버지가 아니 당신들 맞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고작 전세금밖에 안 네. 해줘?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 뭐 이렇게 신경을 쓰나 우리 아버지가 100% 명의해준 거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과정을 직접 겪어봤잖아요.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겪을 때 이렇게 됩니다. 진짜 사랑했던 사람 있잖아요. 한동안 나의 인생의 일부분을 같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갖고 이렇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 돈 갖고 시시비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잘 나누고 싶고. 처음에는. 그래서 되게 좋게 제안을 넣어요. 내가 요 정도만 선에서 양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네. 근데 갑자기 상대방에서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 순간 파이팅이 되는 거야.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 상대방이 이걸 맞춰주거나 상대방도 나한테 한 발 물러서준다 이런 느낌이 되면 제일 오케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잘 안 돼요. 한쪽이 좋게 제안하면은 반대쪽에서 더 제안을 더 세게 넣으려고 그래. 맞아요. 그러면 싸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도 지금 사연자분도 이게 진심이라기보다는 그때 네 집 내 집 하면서 싸우고 집 나가고 이게 크니까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너 그렇게 나와? 나도 그럼 못 줘. 막 약간 이런 거. 근데 나는 다른 거 다 떠나서 2개월 동안 집을 나가서 연락이 없는 사람이랑은 다시 살고 싶진 않아요. 맞아. 절대로. 너무 무책임하다. 근데 이분도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대요. 상관없죠. 집에 있는데 그대로 있는데. 나간 사람이 연락해야 된다. 어쨌거나 자기 발로 나가서 2개월 동안이나 연락이 없는 사람한테는 나는 뭐 다시 재결합은 나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혼은 하되 뭐 우리 사연자분의 편을 마지막으로 들자면 네. 최대한 재산을 지키는 방법으로 엄 변호사님한테 연락을 드릴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뭐 당연을 가지고 강조를 하시면 언짢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서 이 사연자분이 좀 먼저 양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양보를 왜 하죠? 뭔가 좀 화해를 화해를 하고 한다고 왜 싶다면 하죠? 2개월이나 나간 사람이랑 왜 다시 살아야 되죠? 근데 2개월 좀 심했어. 근데 심하긴 심했어요. 심한 게 한쪽이 심한 게 아니라 서로 네, 심했어요. 서로. 아니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2개월 동안 연락 안 했으면 이혼해야지. 무슨 상처를 받아요? 다시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좀 약간 다각도로 양쪽을 팽팽하게 갈렸다가 다각도로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40대 초반에 우리 사연자분도 좀 원하는 쪽으로 잘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사연 보내주셨던 분들도 또 추가로 저희 얘기 듣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네. 언제든지 후기로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같이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잘 마무리된 후기 사연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 근데 아까 녹화 시작할 때 제가 너무 해놓고 나니까 급하게 시작한 것 같아서 네 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간 한 먹은 가슴을 다스리며 한 처먹은 네.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박지 씨는 거의 뭐지 술로 지새우는 날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맨정신으로서는 도저히 세상을 상대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5년을 어떻게 참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말하면. 아니 활동을 죽을 것 같아가지고요. PTSD가 아니라 대선 후 스트레스. 일렉션. 네, PESD라고. 대한민국의 절반이 지금 PESD에 시달리고 있다. 이 딴지그룹 사원들은 김원준 총수님이 이제 5년 동안 우리는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을 해요. 인바디 80점 넘겨라. 근처에 헬스장을 끊어줄 테니 운동을 해라. 와.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들은 정말로 실전 근육을 피디님은 이미 득근하신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네. 안 밀릴 때 특정 누군가를 생각하면 밀어지더라고요. 굉장히 골프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 특정 누군가를 생각하고 치면 비거리가 빵빵 늘더라고요. 그냥 후려치게 네. 되는. 그래도 삶은 굴러가는 거고 좀 즐겁게 얘기해야 되지 않나? 저희 방송 없어질까 봐 걱정했잖아요. 이대로 영향 못 받다가. 다음 시즌으로 돌아오겠다. 그리고 그 시즌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희는 끝나면 끝난다 무조건 얘기하고 끝날 거니까 이명박근혜 10년을 버텨야 돼요. 희망을 그렇죠. 좀 가져보면서.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 쫄지 마!